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연애에 관한 팁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은 문자 또는 카톡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5가지 신호입니다. 짝짝짝짝짝짝짝. 네, 이 내용은 제가 외국 칼럼에서 번역한 거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읽어봤을 때 적절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런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혹시 이제 새내기로 이제 갓 연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네, 우리 요즘에는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꼭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소셜미디어와 카톡, 문자 이런 것들도 전형적인 의사소통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은 전화보다도 문자나 카톡으로 소통을 하는 것을 더욱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톡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의 심리를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앱들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서로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 것을 이제 그쪽으로 보내면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누가 더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앱도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답장을 해오는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이 이모티콘 같은 것을 사용하는 빈도, 그 다음에 문장 이런 것만 보아도 그 표정이나 그 심리 상태, 글을 썼을 때의 심리 상태를 조금 인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를 알기에는 카톡하는 태도와 글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카톡 대화를 분석하여서 상대의 마음과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주는 앱도 아까 말했듯이 인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톡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가늠할 수 있는 5가지 신호에 대해서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외국 칼럼에서 번역을 한 거고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번역해서 올렸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보냅니다. 그럼 한번 같이 분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자 카톡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5가지 신호. 첫 번째입니다. 한번 책을 펼쳐볼게요. 자, 그가 주도적으로 당신에게 연락을 시도한다. 자, 보면은 그 내용을 봤더니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문자를 너무 많이 하거나 전화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불시에 여러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간 것이고 그 사람은 당신과 교류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남자가 당신에게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000원을 가졌을 때,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찾았어. 그러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남자들은 싫어하는 사람한테 특별하게 그 사람한테 얻을 게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뺏을 게 있거나 아니면서 정복할 게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없으면 싫어하는데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남자분들, 남자친구 아니면 주변에 있으신 분, 지금 현재 남자친구 이렇게 물어봐도 다 맞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그 소개팅을 하고 나서 아니면
어떤 만남을 가지고 나서 먼저 남자가 나한테 연락을 왔다? 그거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신호예요. 첫 번째 신호. 그거는 일단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자 카톡을 통해 알아보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5가지 신호 중에서 두 번째 펼쳐볼게요. 짜잔! 자, 반응이 빠르다. 우리 모두는 문자를 받고 우리가 문자를 했을 때 조금은 느리게 반응하는 친구들을 모두 가지고 있죠. 바로 제때제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그 남자에게 당신이 문자를 보냈다면 즉각적으로 당신에게 응답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소식을 듣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일이 끝나고 일이 절대로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굉장히 빠르게 즉각적으로 답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라 보니까 외국 연구예요. 거기에 따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으면은 즉시 답장을 하거나 평소보다 빨리 답장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에서도 와서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잘 모를 때, 썸남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이 읽고도 엄청나게 늦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읽는 것을 굉장히 후에 아주 늦게 읽거나 이럴 때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이 연구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살면서 봤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요즘 시대에 핸드폰을 안 볼 상황은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언제든지 실제적으로는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막 하루 늦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내가 카톡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뭐 저녁에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는 어떤 이유를 떠나서 약간의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어쨌든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라면 카톡이 오면은 답장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자 카톡을 통해 알아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5가지 신호. 세 번째, 자, 넘겨볼게요. 네, 짜잔! 그가 대화를 이어간다. 여기서 내용을 봤더니, 만일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고, 문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여러분하고 소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양상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하는 동안, 그리고 카톡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이제 대화가 끝나가고 있다고 느끼고 더 이상 어떤 대화가 끊어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주제를 그 사람이 주제를 던져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그는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하죠? 연애를 많이 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연애를 여러분 할 얘기가 없고 좀 쑥스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했을 때 답하는 정도? 그러니까 yes or no. 그러니까 여자들은 약간 장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문자를 질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남자들이 이제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좀 길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 문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주제를 던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끝내고 싶지 않은 어떤 성향을 보인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딱 보냈는데 거기서 딱 끊어가지고 더 이상 대화를 하기가 나도 더 이상 질문하기가 곤란할 때 그럴 때는 약간의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아, 얘 진짜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세 가지만 봤을 때 딱, 진단이 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한번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문자 카톡을 통해 알아보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5가지 신호. 4번째 이야기. 자, 한번 펼쳐볼게요. 짜잔. 자,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한다. 이거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 만났을 때 많이 소개팅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고 안 궁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안 좋아하면 안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시간이 많을 때 뭘 하는지, 취미가 뭔지 안 궁금하잖아. 안 좋아하면. 근데 좋아하면은 되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싶어 하는 느낌이 딱 들면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묻는다거나, 이거는 진짜로 안 좋아하면은 물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안 좋아하는 사람,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아버지 어떠셔? 어머니 어떤 분이셔? 절대 안 물어보잖아요. 안 궁금하고.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가족을 물어봤다. 이러면 정말 좋아하는 거죠.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 어땠는지 궁금하다면서 이랬을 것 같아. 자기 혼자 추측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거 먹는 거 좋아하냐고 이런 거 물어보고, 어떤 걸 싫어하냐고, 그리고 이상형은 뭐냐고 막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알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 서로 사이에서 이 대화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흥미를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그런데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계속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말했을 때도 이게 라포라고 하거든요. 라포가 형성돼야지 실제적으로 상담가와 그 내담자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연애에서도 당연히 처음에는 라포가 형성돼야 되고, 이거를 이제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시도를 해요.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시절에 묻거나 아니면 뭐 좋아하냐, 이상형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공통점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공통점을 찾아내는 첫 번째 라포를 형성하는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이 공통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자꾸 물어봐. 그래서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여러분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감정도 이렇게 교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도 굉장히 사적인 거, 굉장히 깊이 있는 거, 이런 거에서 묻는다.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상담하기 전에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면 약간의 그 분석이 조금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남주기는 아깝고 자기 사귀긴 좀 그렇고 이래서 나를 좀 재고 있나? 아니면 어장관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한번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5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자를 통해 알아보는,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5가지 신호. 5번째입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짜잔. 네. 그가 시시덕거린다. 이게 번역이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희덕거린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 굉장히 농담을 하고 약간 장난을 치는 거죠. 재미있거나 바보 같은 이모티콘 있잖아요. 웃긴 걸 보내거나 그 다음에 귀여운 거를 막 보내면서 그 사람이랑 실제적으로 막 안 어울려. 덩치는 산만한데 엄청 조그만 귀여운 그 이모티콘 보내거나 하면서 좀 유머러스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어봤더니 외국에도 그렇고 나는 이 칼럼을 읽고 한국 남자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이모티콘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아예 안 사용하죠.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자기도 조금
잘 보이고 싶으니까 이모티콘을 좀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트 모양이나 막 키스하는 모양 있잖아요. 그런 이모티콘을 만일에 당신에게 보였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귀엽게 보이고 싶어 하고, 좀 사랑스러워 보이고 싶어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이렇게 부수적으로 여러분에게 농담 같은 것을 던짐으로써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좀 잘 봐줘. 나 지금 너한테 애교 떨고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오늘날의 문자나 이제 카톡을 보면은 그 의사소통 방식 중에 너무 큰 방식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호기심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이 지금까지 말했던 5가지 신호들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 감정이 어떻는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그 취지하에 이 사람이 이렇게 칼럼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올리고요.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 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면 일단 이렇게 5가지 중에 해당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무뚝뚝해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그 표현을 잘 안 한 거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증거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 5가지 중에서 너무 아닌데 라고 판단된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너무 공감했고요. 이 5가지가 맞다고 진짜 생각했고 특히 또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조금 무뚝뚝하잖아요. 뭐 많이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사람, 여자를 많이 만나는 사람, 그리고 안 만나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 여러 가지 물어봤더니 되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그러면 재밌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재밌게 읽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타로 리딩이나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